들은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어 세 번째 세션인데요. 서강대학교 이요한 글쓰기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오리지널 로열티를 받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서강 글쓰기센터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그 파일을 올려놨었는데 지워진 것 같아서 잠깐 다시. 준비가 되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놓은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실수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시작드리기 전에요. 요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전공 영문과에서 하는 수업에서 쓴 학생의 글이에요. 이 글은 이제 언어와 문화라는 과목에서 쓴 글인데요. 이제 이 글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보시면 이제 assimilation, pluralism 이런 두 개의 시오리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를 학생한테 주었더니 학생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꽤 많이 썼죠. 근데 이 언더라인 부분이 다 베낀 부분이에요. 책에서. 그냥 깡그리 베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센텐스 하나 이렇게 썼어요. 그럼 센텐스 보시면 I found the gap created by social 여기서 보면 close gap created by these two view 자기가 베낀 부분, 자기 오리지널 부분도 텍스트 선생님이 주신 프롬프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들도.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걸 어디서 베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assimilation이라는 그 시오리 섹션에 가서 첫 번째 세 센텐스를 베끼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플러리즘 가서 또 첫 번째 세 센텐스를 베껴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너 왜 베끼니? 너 점수 깎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고등학교 오면서 아기먼트가 뭔지 배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글을 보면은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내 걸로 끌어낼 것인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그냥 사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어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글쓰기의 형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요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얘는 좀 낫죠. 덜 베꼈어요. 덜 베꼈는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definition이라고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definition 비슷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말로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어리, 두 번째 시어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진전된 형태인데 이 학생도 역시 문제를 요 클로스 갭 요거를 해보라라고 했을 때 이미 일단 데피니션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 두 번째 단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은 그 교수자 입장에서는 얘가 좀 잘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학생들은 아직 준비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발전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국어는 어떠냐? 이제 국어도 비슷한 양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학생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이 뭘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어땠고 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주면은 한 60~70%들은 똑같은 형태의 글을 씁니다. 거의 똑같이. 스마트 혁명,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 뭐 모바일 커뮤니티 똑같은 얘기로 이제 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글을 또 가끔 봅니다. 이 친구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라고 역주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아기멘트를 끌어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쓰기는 어쨌든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스를 사용하고 그 소스를 내가 어떤 식으로 요약하고 그걸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내는지 전 과정이 전부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광의 개념으로 개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클래스룸 인터랙션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수학 교수님, 그 다음에 경영학과 교수님, 연구과 교수님 쫓아다니는 비디오 촬영하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글쓰기 기반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한 200과목 정도 해왔는데, 제일 하기 힘든 과가 수학과 물리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쓰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같은 경우,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도 상당히 글쓰기 기반 과정을 많이 하는데, 글쓰기 기반 과정이라고 하는 그 텀이 그냥 산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식을 쓰는 것 하나의 글쓰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들어갔더니 수학 선생님께서 자,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문제를 푸십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가시고 지우시고 또 쫙 쓰시고 또 지우시고 이거를 한 4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문제를 푸시다가 딱 멈추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가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것도 광의 개념에서는 글쓰기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글쓰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식 창출의 그 과정을 잠깐 학생들하고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수학 이쪽이 상당히 이제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학부생들이 대학에 왔을 때 어떤 식의 이제 텍스트를 보느냐 이런 걸 잠깐 이렇게 보면 이게 고등학교 수학 국사국어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텐스도 보시면 뭐 한 4문단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가면 이런 걸 봅니다. 계속 넘겨도 그림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정보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영어는 어떤가? 영어도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글로서리라고 그러죠. 사전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센텐스도 심플 센스 단문 위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 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살짝 데피니션만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그 데피니션 아래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있고 하위 개념들을 묶어서 예를 들어주고 또 어떤 아기멘트를 끌어나가고 이런 텍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그 같은 학생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맨 처음에 베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리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잠깐 읽고 넘어가고 잠깐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에서 어떤 혹은 학교 내에서 조직적으로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프로세스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조직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이거는 생물
생물학과 텍스트입니다. 개론서예요. 개론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고민했던 그 글쓰기센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교수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글쓰기 교육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교육이라는 게 아까 좀 광의의 의미에서 사고하고 머티리얼을 프로세스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우리는 전임 교수님의 수업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학생들의 어떤 러닝 프로세스를 두드리지 않으면 전반적인 어떤 그 개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뭐 아시겠지만 전임 교수님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계속 학교에서는 논문 더 내라, 뭐 더 잘해라,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어저께 하나씩 한 코스씩 더 가르치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님들한테 더 글쓰기 하라고 하면은 시간이 더 들어가는 이걸 어떻게 어드레스 할 것인가, 그 이슈죠. 그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만 잠깐 보고 끝나면 될 때 또 교수님 뭐 라이팅 시키고 이런 게 또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이미 글쓰기는 이미 좀 초등학교나 이제 저희가 회의 가보면 글쓰기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이미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글을 보면은 이 컨텐트는 물론이거니와 글 자체도 못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하죠. 그러면 읽기 쓰기를 따로 가르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디벨로먼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발전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한 사람씩 데리고 뭐 30분씩 얘기를 해도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이슈가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평가받는가. 그러니까 뭐 에세이라도 써서 이렇게 내면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점수는 받아요. 근데 내가 왜 A를 받았는지, 왜 B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열심히 이제 피드백을 해줘서 줬는데 한 70%는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고, 또 왜 글쓰기가 필요해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도 학생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런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 어떤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글쓰기 센터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분짜리 비디오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글쓰기 센터 튜터이 하는 코멘트들이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코멘트, 그 다음에 그 코멘트를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이걸 어드레스 하려고 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보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디테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수업과 관련하여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레포트는요, 수업 내용에 근거해서 제 의견을 작성해야 되는데 교과 내용도 좀 생소하고요. 제가 이런 걸 작성해 본 적도 없어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글쓰기 과제가 있는 과목이 4과목이나 돼서 진짜 매우 바쁘거든요. 근데 또 생각보다 글쓰기 과제는 점수가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학생들은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는데요. 이 모든 글을 다 읽고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네, 기말 리포트에 이렇게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놔도요. 좀 더 완성된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이러한 어려움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대학 교육의 핵심 도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글쓰기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소통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영역의 틀이 재편되고 새로운 분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의 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통수단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고 쓰기를 통해서 사고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글쓰기는 또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이웃과 소통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에이스라고 불리는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글쓰기 센터는 현재 튜터링이 가능한 방 8개를 갖추고 16인의 국어 투표와 영어 투표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쓰기 센터의 모토는 글로 생각하고 글로 배우고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별 튜터링이에요. 이 개별 튜터링에 벌써 저희 학생들이 4,0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글쓰기 센터의 튜터들은 서류 전형, 필기고사, 그리고 면접을 거친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선발됩니다. 선발 후에는 글쓰기와 튜터링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교육을 받고 센터에 경험이 많은 튜터들의 튜터링을 참관하고 모의 튜터링 그리고 연구교수와의 전문 상담 등을 거치게 됩니다. 튜터링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우선 온라인으로 글을 탑재하고 과제의 내용과 요청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센터에 학생이 도착하면 튜터는 과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파악하고 학생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지 묻고 글에서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대화를 해나갑니다. 처음에는 문법만 봐주셨으면 했는데요. 튜터와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센터의 시스템은 학생의 글을 미리 읽고 학생과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해줍니다. All students are very different. Some students are very specific about what they want, but others are not that vocal. So I need to be very flexible. 몇 번의 튜터링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제 주제도 명확해지고 또 그 자체도 훨씬 세련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글쓰기 센터의 시스템은 교수님들께서 글쓰기 과제를 보다 용이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과제의 내용을 설정하면 학생들은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글을 제출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글은 PDF로 전환되게 되며 이 PDF 파일에 직접 코멘트를 하거나 혹은 아래의 박스에 총평만을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평가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혹은 5개까지 기준을 만들고 피드백을 넣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평가 기준에 맞추어 제시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이 원하시는 경우 좋은 예시를 제시하고 이 예시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내 여러 글쓰기 과제에서 나온 점수는 이렇게 학생별로 자동적으로 합산되어 학기 말에 성적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글쓰기 센터의 시스템은 전공과 교양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글쓰기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프로그램화하였습니다. 바로 글쓰기 기반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감좌수로 200여 개의 과목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글쓰기 기반 과정을 위해 우선 과목 내 글쓰기의 목표와 형식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학설계 개론 과목은 비공개 학생을 위한 글쓰기를 익힐 수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보고서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이 1차적으로 과제를 평가한 후 글의 상중하를 분류하고 이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센터의 연구교수는 학습 목표와 연관하여 상중하로 분류된 글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담당 교수님과 분석된 글의 내용을 토의하고 이것이 학습 목표와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합되어 만들어진 자료는 튜터들이 각 과목에서 필요한 글쓰기의 목표와 유형들을 파악하여 이 과목 수강자들을 튜터링하는 데 기반 자료가 됩니다. 글쓰기 기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하게 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제가 원하는 말을 적절히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WAC의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이 자기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입장에서 보면 좀 색다른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강의 준비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I participated in the Writing Across Curriculum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which is a very strong writing program. I've been quite pleasantly surprised that Southern has implemented a similar program. 서강대는 1960년 개교 이후로 글쓰기와 관련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서강 글쓰기 센터가 21세기 대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세워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저는 글쓰기 센터가 단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수강하는 과목의 전문 지식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강 글쓰기 센터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충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3가지 주요한 이슈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하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남았죠. 네. 튜터링과 이제 관련돼서 그다음에 그 저희 시스템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교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튜터들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튜터들이 지금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의 그 트레이닝을 거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글을 올리고 이런 게 이제 전부 점수화돼 있어서 이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튜터링 모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비디오로 촬영해서 다시 보게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겪어요. 그건 왜냐하면 튜터들이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잘못했을 때 금방 저희 피드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튜터가 튜티를 피드백하고, 평가하고, 튜티가 튜터를 피드백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학생들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학생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는데 그 얘기에 대해 썼어요. 그러면 이탈리아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니? 그냥 다 좋아요. 뭐가 재밌었니? 그냥 괜찮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한테 튜터가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할 거리를 뽑아서 그게 학습 목표와 맞게 이렇게 던져줄 수 있고요. 혹은 뭐 외국에서 어렸을 때 한 5년, 6년 살아온 학생들이에요. 와서 이제 튜터를 시험하는 학생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영어 잘하는데 튜터가 얼마나 잘하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심리적으로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학생이 갖고 온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학습 목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튜터가 나를 잘 이해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습 목표와 연관된 그런 이슈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인상을 받지 않으면 학생들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튜터의 전문성을 이제 기르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학생한테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 다시 학생들을 보내셔서 이제 볼 수 있는 선순환적인 어떤 이슈가 이제 계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 기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교수님들의 수업을 파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문대는 물론이고 이제 그다음에 아까 신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해서 이제 적절한 글쓰기에 관심 있는 그 교수님들을 뽑아서 선생님께서 그레이딩 하시는 그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학적 글쓰기에 맞는 수업에서 상을 받은 학생의 글의 특징이 무엇이며, 중을 받은 학생의 특징이 무엇이며, 하를 받은 학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일정 파악해서 다시 교수님한테 들고 가서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건 이렇다 저렇게 했는데 이제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지원 강의를 나가서 그 수업의 학생들에게
이런 글을 쓴 학생들은 대충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또 이런 식의 학생들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뭐 이렇대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이제 자연히 관심이 더 있게 돼서 이제 센터를 찾아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로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각계급파인데요. 그 코스마다 특징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넣는 작업들을 이제 지난 4년 동안 첫 학기에는 이제 9과목,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4년 차니까 이제 60과목 정도 이제 해서 총 200과목 정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그 패턴을 파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시스템은 아까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거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글쓰기를 사용해서 내가 피드백을 줘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 끝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글을 업로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코멘트를 하고 이런 걸 좀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캐테고리가 평가 기준 4-5개 돼서 아주 디테일하게 점수를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코멘트만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점수만 주실 수도 있고 저는 글쓰기 센터장이라서 이제 글쓰기를 무지하게 시킵니다. 한 10번에서 15번 시키는데 그것도 각각 그레이딩에서 점수가 오르면 나중에 다 합산이 돼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WH하고 이제 그 매치가 되면 그 글쓰기 기반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스템으로 업로드 되면 그게 이제 올해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똑같은 시스템을 쓰시면 좀 더 그 시점적으로 이제 구현된 그런 이그젠플을 가지고 교수님께서는 그레이딩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글을 내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받으셔서 그거 이제 점수 매기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같은 데 넣고 혹은 뭐 이메일로 받아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내고 이런 시간을 총 계산을 해볼 때 글쓰기를 조금 사용하시면 저희가 그런 로드를 한 30%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이 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내가 왜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한 피드백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년차가 돼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기는 글쓰기 튜터링을 전교생의 40% 수준을 유지. 저희는 이제 학부생이 지금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그 튜터링을 올해가 한 2,700건 정도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업과 관련된 게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40% 정도, 40%에서 45%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꽤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글쓰기 센터 프로그램도 20%를 넘지 않는데 이제 40% 넘었다는 건 그동안 이제 많이 학생들한테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기반 과정은 이제 저희가 매년 60과목 정도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 그 글쓰기 기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이 약간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쓰기 기반이 확장이 되면 그 선생님, 이 글쓰기 기반 과정 하신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다른 선생님을 섭외하고 또 다른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조연설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탑다운으로는 너무 레지스턴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텀업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시스템 서포트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면 좀 더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이제 돈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적어도 한 3건에서 5건 정도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오시면 저희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내 기관과 또 다른 교회 기관하고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강대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징에 맞게 구성된 프로그램이지 이 프로그램이 꼭 다른 학교에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아까 이제 계명대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확산이 되면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수업 시간 내에 그 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라는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글쓰기 센터의 역할이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준비하기 전. 네. 박수로.
하고 오셨던 것들을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다음 일정에서 시간 못 드리면 죄송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간단하게 2개만 받겠습니다.